안녕하세요. 중국 정부는 현재 대한민국의 군사무기 개발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무-6 미사일과 한국형 극초음속 현무 미사일 개발을 멈추라고 압박하며 이를 지속할 경우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러한 협박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중국의 반발을 무시하고 3단 추진체를 넘어 2단 로켓 엔진 추진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탄두 기술을 접목하여 더욱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초음속 로켓 기술 개발에 수십 년이 걸리지만 한국은 이를 단기간에 완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탄도미사일을 제대로 운용할 수 있는 국가는 극히 드뭅니다. 과거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미국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참고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도의 아그니 미사일과 동급 수준의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며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더욱 확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략무기연구소 CSIS 또 한국의 탄도미사일 전략체계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현무미사일 개발 성공 이후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급 현무-6을 개량하고 있으며 극초음속 글라이딩 탄도를 탑재한 극초음속 현무미사일까지 본격적으로 개발 중입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역이 한국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오게 되면서 중국과 일본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제조업체 레이시온, 레이테온과 스페이스 시큐리티는 현재 한국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협력을 논의 중입니다. 미국이 한국산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력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현대전장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에 실패하며 기술력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실패를 조롱하며 자국의 둥펑, DF 미사일이 미국보다 5년 앞서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조차도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력이 자국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 러시아의 P800 오닉스 미사일 기술을 공유받아 경험을 축적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미 2008년부터 초음속 대한미사일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도 성공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한국의 위성항법장치, GPS와 제트엔진 기술을 접목하여 독자적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기술 발전을 인정하며 미사일 지침을 폐지하였습니다.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이제 독자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미국의 주요 방산업체들도 한국과 협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2년 초음속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세계적인 미사일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극초음속 비행체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극초음속 관련 기술을 습득하고 있으며 방산 기업들과 협력하여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램젯 엔진 기술을 확보하여 미사일의 속도와 사거리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며 이를 KF-21 보람의 전투기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KF-21 전투기는 한국의 항공 방산 기술력을 집약한 최신형 전투기로 차세대 유도 무기 체계를 통합할 예정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LIG 넥스원은 전자전 장비와 유도 무기 개발을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 공군의 전력 강화를 위해 첨단 무기 체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장 체계는 점점 발전하며 주변국들의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제공권을 확보함으로써 주변국 영공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개발을 통해 적국의 주요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독자적인 스텔스 미사일까지 개발하여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KF-21 전투기에 대한 무기 판매를 제한하며 압박을 가했지만 한국은 이를 극복하고 독자적인 무장체계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미국, 유럽, 한국산 무장을 모두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로 거듭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수출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방산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대한민국이 방산 수출 강국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한국필승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현무-5 탄도미사일의 발사관을 탑재한 트레일러 차량이 공개됐다. 성남비행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구축 18륜 이동식 발사 차량 T1의 원통형 발사관 캐니스터2 탑재된 현무-5 발사 차량은 모든 타이어의 방향만 돌려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측면 기동 능력을 선보였다. 현무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일련의 미사일 시리즈로 대한민국 국군이 운용하는 전략 미사일 체계이다. 탄도미사일, 현무 2, 과순항 미사일, 현무 3, 이 개발 또는 실전 배치되어 있으며 탑재 유형은 지대지 미사일, SSM, 함대지 미사일 및 잠대지 미사일, SLM 등이다. 현무 계열의 미사일은 북한 및 주변국에 대한 핵심적인 억제 수단이며 핵전력이 없는 한국군이 보유한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전략 무기이다. 대한민국의 전략 미사일 개발은 북괴의 위협에 대응하여 1970년대 초부터 시도되어 이후 백곰 미사일 계획의 후신으로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백곰은 1970년대 말엽 박정희 대통령이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과 마찰을 빚고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까지 체결해가며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의 지대지 공격 능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발하던 탄도미사일이었다. 그런데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이 미국의 눈치를 보며 백곰 사업을 날려버리고 관련 연구원들도 전부 잘라버리며 국산 미사일 개발을 죽였다. 이후 북한이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를 감행하자 전두환은 북한을 위협할 무기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백곰 미사일의 후속 사업으로 준비하며 다시 개발을 시작한 지대지 미사일이 현무다. 한국군은 1986년 현무 I의 시작으로 2001년 현무 II와 현무 3 시리즈를 개발하면서 미사일 전력을 증강했다. 2020년에는 현무 개발이 완료됐고 2021년에는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폐지되면서 중거리 탄도탄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통상고폭탄두 및 집속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도 제도적인 방해 없이 시도할 수 있게 됐다. 현무 MGM-1K 현무 I은 한국군 최초의 실전 배치된 탄도미사일로 1986년 전력화됐다. 사거리 180km급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속도는 마하 3 수준이다. 현재는 전량 퇴역했다. 현무 2 MGM-K 현무 2는 A, B, C 3종이 있는 대한민국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에서 운용하는 전역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로 현무 계열 미사일의 두 번째 시리즈이다. CSIS의 미사일 스레트 페이지에 따르면 현무 II의 CEP는 약 1에서 5m이다. 이는 현무 IIC의 CEP로 추정되는데 단거리이긴 하나 1에서 5m 정도의 CEP면 거의 순항미사일 수준의 정확도를 갖고 있는 셈이다. 참고로 비슷하게 생긴 러시아의 9K-720 이스칸다르 미사일의 CEP가 사거리 300에서 500km에 5에서 7m, 유도 가능 버전 50m 수출형이다. 현무 3는 대한민국 국군의 순항 미사일로 현무 미사일 가운데 유일한 순항 미사일이다. 현무 I, 2,
IV는 모두 탄도미사일이다. 유도 방식은 관성항법, GPS, TRCOM, DSMAC, 디지털 지형 대조 방식을 사용한다. 대한민국 육군의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에서 운용 중이다. 현무 IV는 대한민국 국군의 주력 미사일 체계인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신형 모델로 현무 I, 현무 II와 같은 전략 탄도 미사일이다. 2017년 3차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개정에 따라 탄도 중량 제한이 사라진 것을 계기로 사업을 추진. 2020년에 개발이 완료됐고 현재 실전 배치됐다. 현무 V 2022년 7월 25일 동아일보는 두 가지 탄도미사일이 개발 단계에 있다고 보도했다. 하나는 현무 5로 명명된 사거리 600km의 탄두 중량 6T, 최대 8T급 미사일이고 다른 하나는 사거리 300km의 탄두 중량 8T급 미사일이라고 보도했다. 2023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이라고 박스형 탑재 차량이 현무 V라는 보도가 있었다. 현무 -5는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지하 표적을 파괴하는 고위력 탄도미사일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해제되고 처음으로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이다. 탄두 중량 8에서 9T, 총 중량 16T로 세계 최대 탄두 중량의 재래식 미사일로 알려졌다. 문가 정부 시절 탄두 중량 2T인 현무 -4를 마하 10으로 가속하면 500배인 1000톤, 1노트 폭발력을 낸다고 주장하여 과장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탄두 중량 8에서 9T은 비상식적이고 통상적인 탄두 중량은 1T 내외이기 때문이다. 핵탄두는 100노트의 폭발력이 100kg 정도이므로 탄두 중량 9톤이면 대략 9메가톤 폭발력이다. 2023년 7월 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무 -5는 2023년 초부터 시험 발사를 거쳐 개발이 마무리됐으며 2023년 말부터 양산에 돌입한다. 관계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훈 공장에서 올해 말부터 연간 최대 70여 발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미사일 사령부 예하부대에 최대 200여 발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현무 -5는 미사일 사령부 탄도미사일 여단 예하 부대인 1200대대 등에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합동화력함에도 장착할 예정으로 배치 수량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 트럼프 순풍의 사업 다각화 돛 활짝. 하나오션이 함정사업 수주 확대와 첨단 기술력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올해 조선 경기가 슈퍼사이클 호황기인 가운데 트럼프 이 기행정부의 한미-조선 협력이 수혜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특히 하나오션은 글로벌 방산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차세대 함정기술 개발로 틈새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나오션은 지난해 영업이익 2,379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영업손실 1,965억 원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올해는 이보다 더 나은 실적을 목표로 사업 다각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해군 함정 수주와 유지보수 정비, MRO 사업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